네, 입만 벌리세요. 떠먹여드립니다. 한 입에 삼키는 경제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비즈니스 경제 미디어 바이티브 대표 장민재입니다. 네, 요새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엄청 눈여겨보실 만한 이벤트가 있을 텐데요. 바로 미국의 FOMC입니다. 이 FOMC 회의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네,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는 FOMC, 오늘 FOMC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고 FOMC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FOMC는 일단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그러니까 우리말로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의 줄임말이에요. 말부터 벌써 어려운데요. 첫 시간에 우리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한다고 한번 살펴봤었죠.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Fed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연방준비제도 산하에서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 위원회가 바로 FOMC인 거죠. 이 FOMC에서는 1년에 총 8번, 그러니까 6주마다 회의를 갖고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려야겠다, 내려야겠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회의를 여는데요. 이 회의를 우리가 바로 FOMC 정기회의라고 부릅니다. 이 FOMC 정기회의에서는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방향성, 또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 또 미국의 기준금리를 낮출지 올릴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행사가 열릴 때마다 주식시장, 또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리를 왕창 올리겠다 이러면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지만 다음에는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좀 늦추겠다 이러면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FOMC라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요. 이게 위원회다 보니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7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사들이고요. 그 중에서 5명은 미국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일종의 민간 기업처럼 운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사회가 있는데 총 7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필두로 해서 부의장, 또 금융감독 부의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이사가 존재를 하고요. 그 7명의 이사들이 모두 이 FOMC 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아까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이 FOMC에 참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미국에는 총 12개 지역, 중요한 지역에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일종의 중앙은행의 분점이 있습니다. 그 연방준비은행의 총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총 12명이 있겠죠. 이 중에서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는 무조건 이 FOMC에 참여를 하고요. 나머지 11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 중에서 매년 4명씩이 이 FOMC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12명이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고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요. 아까 분명히 지역 연방준비은행에는 총 12명의 총재가 있다고 했는데 5명밖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7명은 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도 이 FOMC 정기회의에 참여해서 미국 경제 어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한테 조언을 하곤 하죠. 이렇게 12명의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1박 2일 동안 모여서 앞으로 미국의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FOMC 위원들, 총 12명의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각각의 위원들이 토론을 하면서 금리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각각 위원들의 생각이라던가 요즘 성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연준의 인사들은 크게 2가지 파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파고요, 하나는 비둘기파입니다. 갑자기 동물 이름이 등장하니까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비둘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나요? 뭔가 좀 둥글둥글하고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또 부드럽고 뭐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또 매라고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날카롭고 뭔가 되게 공격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갖는데요. 요거를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금리를 조절하고 또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매파는 굉장히 어떤 긴축적인 스탠스를 취합니다. 물가를 잡는 거를 1순위로 해서 기준금리를 만약 물가가 오른다 싶으면 금리를 빠르게 올려 이렇게 주장을 하곤 하죠. 반면에 비둘기파는 좀 둥글둥글하고 좀 부드럽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그런 정책을 좀 선호하곤 해요. 네, 정리하자면 비둘기파는
좀 돈을 푸는 정책을 선호하고요. 또 매파는 이 돈을 좀 다시 걷어들이는 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비교적 선호합니다. 과거에는 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안에서도 비둘기파와 매파가 좀 확실히 갈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회의 때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많이 풀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물가가 오르니까 돈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곤 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 중에서 비둘기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매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새는 무조건 다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코로나19 이후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얼마 전에 바로 7월 FOMC의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서도 FOMC 참여하는 위원들이 대부분 다 매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FOMC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담겼냐?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낮아질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약 8.5% 정도 되니까요. 2%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뜻이죠. 네, 지금까지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증시, 주가도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앞으로도 금리를 올리는 게 계속 되겠구나, 이런 여론이 많아지면서 네, 주가는 조금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 올해 말까지는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 이 FOMC 결과가 어떻게 될지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에 보시면 비즈니스와 경제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매일 아침 6시에 받아보실 수 있는 데일리바이트 뉴스레터 구독 링크도 있고요. 또 이런 경제에 관한 그런 상식들을 아주 잘 정리한 한입경제상식사전 구매 링크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